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톨스토이 원작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어느 추운 겨울밤 가난한 구두 재화공 세모는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교회 근처에서 알몸으로 웅크리고 있는 젊은이를 본다. 세모는 청년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벗어주고 집으로 데려온다. 세몬의 아내는 바가지를 긁다가 청년의 맑은 눈을 보고 그에게 줄 저녁을 준비한다. 그 순간 청년은 빙긋 미소를 짓는다. 이튿날 아침, 세몬은 일찍 잠에서 깼다. 어제 세몬이 데리고 온 젊은이는 낡은 네일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한결 밝아 보였다. 여보게 젊은이, 배에서는 빵을 요구하고 몸뚱이는 입을 것을 요구하니 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 해보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배워서 못할 일은 없다네. 모두들 일하는데 저도 뭐든 해보겠습니다. 그래. 근데 자네의 이름이 뭔가? 미하일이라고 합니다. 그래, 미하일. 자네는 신상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뭐 그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자기 밥벌이는 해야 된다네.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겠다면 우리 집에 있어도 좋아. 괜찮겠나? 고맙습니다. 뭐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가르쳐만 주십시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야. 자, 잘 보게. 세몬은 실을 집어 손가락에 감고 꼬기 시작했다. 미하일은 잠시 들여다보더니 쉽게 익히고는 손가락으로 실을 꼬았다. 세몬이 무슨 일을 가르쳐도 미하일은 이내 쉽게 터득하여 사흘이 지나자 거의 모든 작업 과정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게 됐다. 그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고 식사도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 한가할 때는 잠시 천장만 볼 뿐 말을 하거나 웃거나 또는 밖으로 나가는 일도 없었다.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몬의 집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살고 있었다. 미하일만큼 튼튼하고 멋있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없다고 이웃 마을에서까지 주문이 밀려드는 바람에 세몬의 수입은 날로 늘어갔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세몬과 미하일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가게 앞에 삼두마차가 멈춰서는 것이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차 안에서 모피 외투를 입은 점잖은 신사 한 명이 나왔다. 그는 세몬의 가게를 향해 계단을 올라왔다. 신사는 허리를 구부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아주 키가 커서 천장에 닿을 정도였고 몸집도 가게 안을 채울 만큼 아주 거대한 남자였다. 어서 오십시오. 세몬이 일어나서 인사했다. 그는 신사의 거대한 몸집에 어안이 벙벙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엄청난 몸집이군. 세몬은 호리호리한 체격이었고 마트료나와 미하일 역시 깡마른 편이었는데 이 신사는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얼굴엔 화색이 돌고 목덜미는 황소처럼 굵직한 것이 마치 온몸이 무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주인이 누군가? 예, 제가 주인인데쇼 나으리. 신사는 옆에 있던 하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베치카, 어서 가지고 온 물건을 풀어라.
하인이 펼쳐놓은 것은 훌륭한 가죽이었다. 신사는 가죽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세몬에게 말했다. 주인장,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인지를 알겠나? 알고 말급쇼. 아주 좋은 가죽입니다요, 나리. 그야 물론 좋은 가죽이지. 자네 같은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을걸. 이 독일제 가죽인데 20루블이나 주었다고. 세몬은 겁먹은 얼굴로 말했다. 저 같은 놈은 감히 만져볼 수도 없는 물건이구만요. 그렇다마다. 그런데 이걸로 내 발에 꼭 맞는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예, 만들 수 있고 말고요, 나리. 좋아! 하지만 자네가 누구의 구두를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똑똑히 명심해야 해. 난 1년을 신어도 찌그러지거나 모양이 변하지 않는 장화를 원해. 그렇게 만들 자신이 없으면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미리 말해두지만 만약 장화가 1년 안에 망가지거나 찢어지기라도 하면 네 놈을 감옥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대신 1년이 지난 후에도 멀쩡하면 그때 가서 품삯으로 10루블을 더 주지. 어때? 할 수 있겠나? 세몬은 더러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하고 미하일 쪽을 돌아보았다. 미하일, 어떻게 하지? 미하일은 그 주문을 맡으라는 뜻으로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신사는 하인에게 왼쪽 신발을 벗기게 하고 발을 불쑥 내밀었다. 자, 어서 치수를 재게. 세몬은 종이를 펴고 무릎을 꿇고서 신사의 양말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앞치마에 자신의 손을 닦고는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먼저 발바닥을 재고 발등을 잰 다음 종아리를 재려고 했으나 양쪽 종이 끝이 닿지 않았다. 신사의 종아리가 통나무만큼이나 굵었던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종아리가 꺾이면 발이 아프단 말이지. 신사는 방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미하일을 보더니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군가? 저희 가게 직공인데 솜씨가 그만 입죠. 나리의 장화를 짓게 될 사람입니다. 신사가 미하일에게 말했다. 똑똑히 기억하라고.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장화를 만들어야 해. 그러나 미하일은 신사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그 뒤의 구석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가 있어 그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유심히 살피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싱긋 웃더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뭘 보고 싱글거리는 거야? 실없는 놈. 정신 차려서 기한 내에 장화를 만들어낼 궁리나 할 일이지. 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 자, 됐어. 신사는 구두를 신고 가죽 외투를 걸친 다음 문 쪽으로 향했다. 신사는 문을 나갈 때 허리를 굽히지 않아 문설주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이런 벼락 맞을 집구석 같으니라고. 신사는 한동안 투덜거리면서 머리를 문지르더니 마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정말 굉장한 거인이야. 저런 사람은 쇠뭉치로 내리쳐도 죽지 않을 거야. 문틀이 부서질 정도로 부딪혔는데 꼼짝도 안 하니만. 저렇게 호사스럽게 사는데 몸집이 왜 좋지 않겠어요? 저렇게 크고 튼튼한 사람한테는 저승사자도 가까이 가지 못할 거려. 그나저나 이 일을 맡기는 했지만 까딱했다간 꼼짝없이 감옥에 갈 판이니. 최고급 가죽인데다 날이 성질은 괴팍하니 이거 만이 하나 실수하는 날이면 정말 큰일이야. 이보게 미하일, 자네는 눈도 밝고 나보다 실력도 좋으니 이 치수대로 재단을 하게. 난 가죽을 꿰맬 테니까. 미하일은 신사가 가져온 가죽을 펼쳐놓고 가위로 재단하기 시작했다.
옆에 서서 지켜보던 마트료나는 깜짝 놀랐다. 미하일은 신사가 주문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가죽을 자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잘못 알아들었던 게지? 나보다야 미하일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공연히 참견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재단을 마친 미하일은 곧장 가죽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장화를 만들 때 쓰는 두 겹실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한 겹실로 꿰매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세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하일 쪽을 언뜻 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 집에서 일한 지 1년이 넘도록 미하일이 실수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하필이면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다니 가죽까지 못 쓰게 됐잖아. 세몬이 미하일을 나무랐다. 이보게,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나를 죽일 작정인가? 나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도대체 뭘 만들어 놓은 건가?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좀 전에 그 신사와 함께 왔던 하인이었다. 아까 주문했던 장화 때문에 마님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장화 때문이라니요? 장화고 뭐고 이제는 필요 없게 됐어요. 나리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요. 예? 아까 여기를 나와 댁으로 돌아가시던 중에 마차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댁에 도착해서 내려드리려고 보니까 이미 몸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님께서는 나리가 주문하신 장화는 필요 없게 됐으니 그 가죽으로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미하일은 완성된 슬리퍼를 툭툭 털어 앞치마로 곱게 닦아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예. 저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미하일이 세몬의 집에 와서 산 지 6년이나 되었다. 미하일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어디를 나가는 일도 없었고 쓸데없는 말 한마디 하는 일이 없었다. 그동안 그가 웃은 것은 단 2번뿐이었다. 처음 온 날 마트료나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을 때였고 또 한 번은 구두를 주문하러 왔던 몸집 큰 신사를 보았을 때였다. 세몬은 자기의 제자가 자랑스럽고 대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미하일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만 미하일이 나가버리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스러울 뿐이었다. 하루는 온 식구가 집안에 모여 있었다. 마트료나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아이들은 의자 사이를 뛰어다니며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세몬은 열심히 구두를 꿰맸고 미하일도 일하고 있었다. 그때 세몬의 사내아이가 미하일에게 다가와서 창밖을 가리켰다. 아저씨, 저기 좀 보세요. 웬 아주머니가 여자애 둘을 데리고 이리로 와요. 하나이는 절름발이에요. 미하일은 잠시 일을 멈추고 창밖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세몬은 그런 미하일의 모습에 놀랐다. 이제까지 미하일은 밖을 내다보며 한눈을 파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그의 얼굴이 창에 고정된 것처럼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세몬도 이상해서 밖을 내다보았다. 말쑥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가게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두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얼굴이 너무나 닮아 분간할 수 없었다. 실례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아이들이 봄에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맞출까 해서요. 아, 그러세요? 아직 그렇게 작은 구두는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미하일은 솜씨가 정말 훌륭하답니다. 세몬이 미하일을 돌아보니 그는 두 여자아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그 아이들을 잘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세문이 부인에게 말했다. 자, 그럼 치수를 잴까요? 부인은 다리를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려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이 아이로 두 아이의 치수를 재주세요. 먼저 불편한 바느지에서 한 짝을 만들고 또 이쪽에 성한 발의 치수를 가지고 세 짝을 똑같이 만들면 돼요. 둘은 쌍둥이랍니다. 세문은 치수를 재고 나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귀여운 아이인데. 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잘못해서 그만. 이때 마트리오나가 참견하고 나섰다. 그럼 부인은 이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신가 보군요. 난 어머니도 친척도 아니죠.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냥 맡아서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처럼 훌륭하게 키우셨군요.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이 두 아이는 모두 내 저주로 키웠죠. 내 아이도 하나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죽은 아이도 이렇게 애지중지하진 않았어요. 대관절, 이 아이들은 누구의 자식인가요?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톨스토이 원작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2부를 들으셨습니다. 이 작품은 기독교적 인간애와 도덕적 자기 완성을 주창했던 톨스토이의 사상과 작품 세계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톨스토이의 기독교적 사상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서울대 노노문학과 이현우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작가이기 이전에 제정 러시아 시대의 귀족이자 대주주였던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부터 당대 러시아 사회, 특히 대다수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파했고 자신이 가진 특권을 농민들과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지에 농민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교과서까지 직접 만들어 농민 교육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교육운동, 계몽운동은 사상운동과 종교운동으로도 확산되게 됩니다. 그 자신이 참회록에서 말하고 있듯이 인간의 존재는 신의 사랑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며 톨스토이는 경건한 신앙 생활을 강조하지만 당시 인습에 젖어있던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서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가 사형제도나 전쟁을 긍정하고 다른 종파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에 환멸을 느끼며 오직 성경에서만 진리를 찾게 됐습니다.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인데 그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제도로서의 종교나 교회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었고 결국 그는 1901년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됐죠. 지난 90년대에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파문당한 톨스토이를 다시 복권하기 위한 청원이 제기됐었는데요.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이지만 러시아 정교도는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디오 문학관에서는 여러분들의 청취 감상문을 받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감상문을 www.ebs.co.kr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방송에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 다시 듣기를 통해 지난해에 방송된 한국 단편소설 50선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톨스토이 원작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2부를 마치겠습니다.